이 멀티레이블 구조 이런 갈등들을 보면서 카카오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점들이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카카오나 하이브나 둘 다 뭔가 이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다수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닮은 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각 계열사마다의 독립 경영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카오 모빌리티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페이, 뭐 카카오 뱅크 등 다양한 산업들이 쭉 계열사로 존재를 했고, 다만 이제 좀 차이는 그 각각의 계열사들의 그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는 멀티레이블 시스템이라고 해서 각각의 그 지주회사 체계에서 자회사가 쭉쭉쭉쭉 있는데, 그 각각의 그 계열사들이,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사실 동일하게 이 엔터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사한 거는 카카오든 하이브든 지금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그 계열사들 간의 경쟁이라던가 또는 계열사들의 모방 표절 이런 걸로 계속 갈등이 생기거나 무리한 경쟁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뭔가 경영적 행위를 하고 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번에 SM 인수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잡음,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의 카카오의 어떤 형사적 문제나 조사까지 이제 불거졌는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어떠한 계열사 하나가 그냥 어떤 문제를 일으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런 계열사나 이런 뭐 멀티레이블 시스템 하에서의 경쟁 속에서 발생한 이런 복합적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큰 차이 그거 아닙니까? 카카오는 자회사들이 상장돼 있고. 맞습니다. 앵커님 제가 지금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 예. 굉장히 중요한 차이고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제 복수 상장으로 밑에 회사들을 다 상장을 시켜서 그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 복수 상장, 쪼개기 상장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에 있는 그 엄청난 그 대형 레이블들이 자회사를 상장시키지 않습니다. 당연히 맨 위에 회사만 상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뉴진스가 잘한다고 어도를 따로 상장을 시킨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이건 전혀 다른 이슈죠. 또 그거는. 그러면 멀티레이블 형태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그럼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컨대 이렇게 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하는 것처럼 80% 지분이 아니라 100% 지분을 하고 민희진 대표한테는 어도어 주식이 아니고 하이브 주식 또는 하이브 쪽에 스톡 옵션을 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내 기여도는 어도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나랑 간접적으로밖에 관련이 없는 하이브 주식을 주면 이 그 동기부여 측면이 좀 많이 약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조화하는 거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논문을 썼던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이제 뭐 시카고 대학의 진갈레스 교수 이런 분들이 제안한 방식은, 예컨대 옵션을 주는데 어도어에 옵션을 주는데 이 확정 기간을 굉장히 길게 해라. 보통 이제 옵션을 우리가 받았을 때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 이걸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충분히 길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인센티브는 부여하되 의결권 행사는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옵션은 퇴사하면 없어지니까 계속 못 나가게 하는 유인도 있으면서 회사 입장에서 대신에 창작자한테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면서 이런 뭐 방안들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주변에서 누구 동업할 때 보면 너무 안 돼도 이게 문제가 생기지만 너무 잘 돼도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밴드들이 깨지잖아요. 밴드들이 깨지는 게 대외적으로는 무슨 뭐 음악적인 성향의 차이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밴드가 성공을 하면 처음엔 n분의 1을 하다가 이게 이제 기여도가 이제 리드 싱어가 보통 자기는 n분의 1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다른 멤버들이 받아들이면 유지가 되는 거고 못 받아들이면 깨지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유지되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실 저는 이 하이브 멀티레이블 방식을 보면서 저희 로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로펌의 구조가 되게 다양해요. 어떤 로펌은 별상 구조라 그래서 겉으로는 변호사가 100명인데 그 100명이 다 각각의 자기 사무실 공간에 임대료만 내고 자기 매출을 받은 다음에 비용만 정산하고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어떤 로펌은 그게 아니라 이거 다 같이 공산 제도로 가되
내가 매출 일으킨 거에는 일부만 평소에는 가져갑니다. 그리고 연말에 남은 걸 갖다가 네. 다 같이 많이 남으면은 그거를 지분 비율대로 가져가는 구조예요. 네. 이 후자로 가면은 사실은 좀 더 회사를 단단하게 키울 수 있는 구조는 될 수 있습니다. 전자로 가면 즉 자기가 번 것만 가져가고 비용만 정산하면 언제든지 그 로펌을 나와도 되고요. 언제든지 다른 변호사하고 저는 공동관계, 협업관계가 아니라 항상 경쟁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후자, 즉 뭐냐면은 서로 각자 조금 일부씩은 내가 번 거를 가져가지만 나중에 연말에 많이 남으면은 우리 이걸 또 다시 또 한번 분배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내 옆에 있는 변호사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업 관계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 규모가 100명이어도 200명, 300명이 별산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런 업무를 갖다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멀티레이블 시스템이면은 각자 제 생각에는 민진 대표 또는 이런 각각의 멀티레이블 밑에 있는 회사들이 본인이 성공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또 일부는 하이브 전체가 그 레이블을 통해 갖고 얻은 그 전체 매출이나 이익을 나머지 레이블들도 좀 공유해서 분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민진 대표도 어도어도 또는 다른 뭐 빅히트나 다른 레이블들도 야 우리만 성공하면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나만 돈 벌면 돼. 이게 아니라 저쪽이 망하지 않고 성공해야지만 이 전체적인 부가 하이브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성공해서 받은 부와 하이브 전체가 성공해서 받은 부를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해보자라는 쪽으로 가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쟁이나 또는 모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예.